몸에 체화되어 있는 게 이 혁신의 어떤 DNA가 있습니다. 창원 기업들에 대한 신속지원센터도 좀 개설을 했고요. 국가산단 2.0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기반을 좀 탄탄히 하는데 줄여갔던 4개월, 예산 따는 그 시스템도 좀 많이 바꾸는 4개월이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시장님 참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그렇습니까? 창원의 품격! 백이만 창원 특내 시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발로 뛰는 리더. 소통이란 단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시민들의 향해 귀를 활짝 열어둔 소통의 리더. 오늘 리더의 품격은요, 홍남표 창원 특내 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홍남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원 특내시장 홍남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홍남표 시장님을 만난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데이 씨? 아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미술관인 것 같은데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무슨 전망대인 줄 알았어요. 이 창원시가 하늘을 쫙 보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거 장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이곳은 그 마산 하포구 수산동에 자리한 문신미술관입니다. 문신 선생께서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조각의 그 거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태양의 인간을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명성을 쌓은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예, 그 이분께서 그 국내 기국에서 한 15년간에 걸쳐서 요 지금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그 개관을 1994년도에 했는데 그 1년 후에 타계하시면서 이러한 훌륭한 그 미술관을 우리 고향에다가 선사하고 싶다 해서 현재는 창원 그 시립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올해는 또 문신 탄신 100주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이 미술의 문외한이라 말 그대로 그 다른 문신을 제가 그렇습니까? 했었습니다. 아유, 죄송하네요. 네. 근데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네. 장소가 굉장히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좀 품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문신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리더의 품격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기대감을 가득 안고요. 저희 리더의 품격의 시그니처죠. 우리 홍남표 창원 특내 시장님의 자필 소개서를 들여다볼 시간인데 뭐라고 적으셨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혁신하는 리더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많은 수식어 중에서 이 혁신하는 리더이다라고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게 이 혁신의 어떤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하는 리더라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아, 나는 혁신하는 리더이다.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홍남표 창원 특내 시장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리더의 메시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네, 혁신 진단 3. 예. 뭔가 좀 이 미술관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이 메시지도 뭔가 품격이 좀 느껴지는데 어떤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정혁신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분야 혁신, 그리고 대형 사업에 대한 혁신입니다. 그 행정혁신이라는 것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이제 혁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창원에 놀러 와야 되는지, 우리 직원분들이 선명하게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창원을 놀러 오십시오, 관광을 오십시오 이래 되는 거고요. 또 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전략이 생깁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혁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게 행정혁신의 처음이고요. 재정 분야의 혁신은 우리 창원시가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그 재정 운영에 대한 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유치할 때부터 굉장히 전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창원에 맞는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주는 그 예산 규모만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진단도 좀 명확히 하자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대행 사업에 대한 겁니다. 해양 신도시라든지 또 그리고 SM타운이라든지 웅동 1지구에 대한 이런 대행 사업들이 시작은 현재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부터 혁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명확히 하자 해서 그래서 혁신 진단 3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이 혁신 진단 3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질문이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맞아요. 하나씩 질문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질문이 필요 없게 예, 그렇습니까? 쫙 그냥 자세하게 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지금 머릿속에 다 있으시네요. 이런 혁신에 관한 어떤 전문 자격이 좀 있기 때문에 몸에 좀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나오는 얘기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개의 진단 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단은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난 상태에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 진단 하에서 이제 앞으로 될 방향을 정하는 거를 지금 한 4개월에 걸쳐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네.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창원을 이끌어 가는데 이 혁신이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어떤 조직이든지 그게 기업이든 또 국가든 또 창원 특례시든 2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 잘 관리해야 되는 거,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거,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계속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시게 되는데 이 양날개가 제대로 돌아갈 때 그 조직은 건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 가지 초연결과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창원은 지금까지 그러한 변화를 좀 선도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 어떤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원이 새로 도약하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는 그런 걸 준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혹시 교수님 아니 그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고요. 제가 공직을 좀 떠난 이후에 조금 대학에서 개민 교수도 하고 초빙 교수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예. 촉이 좋으시네요. 어쩐지 예 좋습니다. 혁신을 통한 창원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장님의 두 번째 리더의 메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행복 준비 4인데요. 네. 이번 키워드는 바로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지금 혁신 진단 3였고요. 네. 두 번째는 행복 준비 4, 4예요. 네. 호를 지금 취임한 지 7월 1일자 취임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4달 정도 달려온 거를 아마 숫자적 의미에서 4를 넣은 것 같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만이 그 뒤에 잘 되는 것처럼 그 앞단에 기획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뒤부터는 조금 그 실행할 단계에서는 그 원래 계획대로 쭉 나가면 되지만 그 첫 단계가 잘못 끼어지게 되면 그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첫 단추를 끼기 위한 기획들을 좀 급한 것부터 네. 좀 했었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창원이 옛날에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탈원전에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기회인데 우리 창원은 한국산업은행하고 협업을 해서 원전 금융에 대한 정책관을 우리 창원에 한번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정부 부처, 산업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출입기관들, 원자력 연구원, 여러 기관들이 지금 다 동원해서 창원 기업들에 대한 신속 지원센터도 지금 개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창원이
에너지 관련된 복합 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자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산업부에서 원자력도 같이 넣어줘서 네. 창원 영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4개월 동안 빠르게 좀 했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 임기를 개시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방법도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원시에서 필요한 예산들만 창원시에 담았는데 창원이라는 데는 이게 다른 국가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또 한국전기연구원, 또 해수부에 있는 어떤 기관들 이런 네. 기관들의 예산들도 결국은 우리 창원에 다 떨어지는 예산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창원시에만 담을 예산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국공립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또 우리 지역에 훌륭한 국회의원분이 5분 계시는데 이분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좀 예산을 따고자 하는 예산 따는 그 시스템도 좀 많이 바꾸는 4개월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들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러면 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 시장님이 보실 때 지난 4개월간의 어떤 창원 특례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경제 기반을 좀 탄탄히 하는데 줄여갔던 4개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산단도 보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만들어진 이 산단입니다. 네네. 산단인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도 있는데 그에 맞는 산단은 또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방산과 원자력이 네. 우리 창원의 큰 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으로 그 새로운 경쟁력을 계속 이렇게 리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국가산단 2.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지금 그 산단을 지정하는 국토부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꼭 지정을 받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4개월 동안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시고 계신데 그럼 개인적으로 예. 우리 시장님이 지금 성과를 내신 4개월 동안 본인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좀 주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점수야. 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제가 점수를 제 스스로 매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8, 90점 되면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한 8, 90 사이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죠.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원전에 관련된 말씀도 하셨지만 이 창원 특례시가 원전뿐만 아니라 이 방위 산업도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원래 저 창원이 방산 도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방산 기능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또 흩어졌는데 최근 방산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한 20,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축적된 게 이번에 이제 수출로 나타난 거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방산 산업이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올해 일단 수출된 것만 한 30조 정도 공급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창원에서 만들어지는 제조되는 게 15조 정도는 창원에 떨어질 거라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방산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좀 그 세계적인 방산 도시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보면 최첨단 대행 연구 시설 이런 걸 국가에서 구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집적시키고자 저도 굉장히 정황정부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의 이 성과를 들어보니까요. 이 네. 창원시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잘 마련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면 지난 4개월간의 성과에 대한 시장님의 짧은 소회를 한번 들어볼 수 예. 있을까요? 빠르게 또 달려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준비는 착실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이제 실수가 없는지에서 제 위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간중간 해가면서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홍남표 시장님의 마지막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래 창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일단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너무 머네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래 창조 하이파이브. 어떤 뜻인가요? 우리 창원이 동북아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네네. 5가지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전략은 일단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것들을 또 지금 파종을 해서 뒤에 또 이 수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그 미래 산업으로 또 각광받는 게 의료 바이오 분야에 여러 가지 진단에 관계되는 이런 제조업들을 이쪽으로 다시 모아 넣으면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또 우주 산업입니다. 지금 우주 발사체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한 개 발사체 수주액이 한 6,8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발사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 기계 산업들이 전부 또 집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창원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창원의 이제 미래가 밝는 거죠. 근데 그런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워킹맘이라든지 또 뭐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을 우리 창원 공동체만큼은 좀 창원이 한번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좀 보듬자라는 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인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중심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 도시에 꼭 갖춰야 될 좀 킬러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 넣자라는 게 세 번째 전략이고요. 네네. 네 번째는 창원이 통합된 지가 한 12년이 됐습니다. 그 2010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이 통합에 대한 시너지 같은 게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 공간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 또 여러 가지 이제 바닷길, 하늘길 이 다 연결되는 거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는 게 네 번째 전략이고요. 네. 다섯 번째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창원을 좀 많이 떠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이 창원을 오게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일자리겠죠. 일자리에 대한 건 아까 얘기한 제조업이라든지 또 창업에 대한 좀 펀드를 좀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주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대학이 무너지면 거의 상권이 무너지고 하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이 창원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일정 금액을 또 좀 지원하는 네. 그런 걸로 해서 젊은이들이 또 몰려드는 그런 창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실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문화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서울의 홍대 거리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차츰차츰 준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금 홍남표 시장님의 리더의 메시지를 보면 숫자가 연결되거든요. 네. 3, 4, 5. 네, 맞습니다. 네. 이 진단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이 준비를 토대로 또 창조를 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정말 시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다음에 저희가 방문해서 6, 7, 8, 9, 10까지 예. 네,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혁신하는 리더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의 리더의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었던 말, 건의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리더분께 질문을 팍팍 쏴드립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데이.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해 있을지 대시 첫 번째 질문 쏴주세요. 네. 대학 졸업 후 창원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3년째 근무 중인 28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저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우리 집 살 수 있을까? 인데요. 평생 일해도 대출이나 부모님 찬스 없이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창원에 사는 대행 사업들을 이제 인허가 할 때에 상당 부분의 이제 개발 이익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부분을 흡수를 해서 창원시 소유를 하고 그 젊은 분들이 한 20년 정도 장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처음부터 완벽한 집을 공급하려고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죠. 소유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분양할 때부터 좀 싸게 분양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젊은 층 때부터 아예 그 집을 사서 자기가 수입을 늘려가면서 집도 따듬어가는 그런 것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지자체마다 보면은 이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저도 청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던데. 유엔 기준으로 하면 저도 청년에 들어갈 겁니다. 뭐저는 워낙에 그게 연령대 폭을 크게 해놨으니까 예 그렇고요. 정말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연령대는 19세부터 34세? 34세. 예. 34세. 정말 청년, 찐 청년분들 저희도 힘내시길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데이씨 두 번째 질문 주세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한 기사들을 접할 때면 창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시장님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예전에는 각 시마다 이제 자치와 분권 요 두 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를 했지 1+1+1이 3, 4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협치에 대한 것들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협치가 제대로 돼야만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아마 그 개념에서 출발한 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는 걸 보면 인천이라는 서울, 경기도만 보면 지하철만으로도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부산, 창원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쉽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또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아마 물 문제입니다. 우리 창원만 하더라도 낙동강 하구에 있다 보니까 늘 이제 좀 그렇게 덜 깨끗한 물을 우리가 원소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합천에서 물을 가져온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수돗물에 대한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건가를 보고 그에 걸맞는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고요. 어쨌든 이 지역 우리 동남권에 있는 이 도시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앞으로 시너지를 많이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구조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 창원만이라도 필요하다면 인접된 기관 도시와는 계속 연결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계속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에게 궁금한 것,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리더의 품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네, 시장님 오늘 저희와 장시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이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두 분이 또 워낙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유, 그 말씀으로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던지고 계속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는데 재밌는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고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 장씩 뒤로 넘기면서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자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듯이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의 리더의 품격이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의 품격!